네, 안녕하십니까. 투자박사입니다. 오늘 또 긴급하게 현안들 진단해드리고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뜨거운데요. 경제 성장률도 발표를 했고 또 중국 증시가 바닥이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중국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중국 증시, 중국 경제 전문가인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중국에 대한 대학 강의도 마치고 와서 마침 따끈따끈하게 중국에 대해서 바로 현안 이슈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지금 뭐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시장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자, 지금 중국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간 투자하지 마라.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관심 갖던 사람들도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이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어떤 의미냐면요. 골드만삭스는 항상 네거티브한 그런 리서치를 많이 내요. 많이 내는데 중국의 투자라 원래 좋은 그 자산 운용사 증권사일수록 매수 매도를 적절하게 계속 의견 제시를 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쪽은 이제 한쪽으로만 하니까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 중국을 투자하지 마라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예를 들게요. 한국도 경기가 지금 엄청 안 좋아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못하는 것은 투자를 피해라. 이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가 아니라 중국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은 피하고 반면에 중국이 잘하는 것은 투자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얘기하는 게 맞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이상한 국가도 아니고 이미 전 세계 GDP 이제 명목 GDP에 이제 지금 1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거의 지금 2위를 점령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들은 일단은 갖춰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14억 명의 인구가 도는 그런 큰 소비 시장에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가 아니라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쪽은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전기차 시장은 뭐 비아디가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비아디 쪽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국가 하나를 통틀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거가 똑같은데 그렇게 의견을 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100% 문구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중국 지금 산업 보시면은 물론 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잘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전망성 좋은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투자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자체의 모든 경제 섹션에 이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부분 나눠가지고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에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국 자체에 대해서 또 기간도 한 10년간을 얘기했어요. 네, 10년이요. 10년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럼 돗자리 깔아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 이제 투자 견해는 중국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고요. 그 근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제시했어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지금 진짜 망가졌잖아요. 근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부동산이라는 건 또 이제 뭐 갑자기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가 갈 거라고 이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도 이제 뭐 꼭 부동산에 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좀 따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프라 건설이 부진하고 또 경기 부양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건 이제 힘을 보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네. 중국이 이제 수출을 옛날같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 수출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골드만삭스도 조목조목 항목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자, 통계치를 일단 믿을 수가 없다.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분석을 못 하는데 어딜 투자하냐 이런 걸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아,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는 좀 감정이 섞였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 망했다. 망한 게 아니라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저점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F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망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침체가 됐다. 아, 여기도 침체가 그렇죠. 장기화된다고 보면 장기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 14억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는 것은 지금 이제 중국 경기 정부가 이제 속도 조절을 지금 한다라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작년에 이제 5.2%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다 얘기하는 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왜? 감정이 실리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한국도 올해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2023년에 한 1.8%, 1.6인가? 예. 그러면 어르신들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한국은 원래 5% 성장하는 데인데 왜 1.8이냐? 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딱 비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아니, 한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치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수치. 미국도 작년에 몇이 나왔죠? 2.5%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있는 개인들한테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면은 말이 되느냐? 소비가 엉망이고 내가 지금 미국 이렇게 성장했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체감 경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개인들이 체감은 대부분 다 소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GDP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여기다가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출이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안 썼다. 경기 부양책을 쓴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 쪽을 메꾸느라고 정부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투자 쪽이 꼭 인프라, 부동산 이런 쪽이 투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메꾸는 것도 투자가 되거든요. 이런 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박이 그렇죠. 볼 때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서구권 그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중국이 발표한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분석을 못하니까 투자에 좀 지양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박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통계치는 아니다. 터무니없는 통계치는 아니죠. 어느 정도 맞아요.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갖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면은 미국이 작년에 2.5% 성장했다는 것을 다들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 왜 지금 다 이것 때문에 바이든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트럼프로 돌아섰잖아요. 자기들 소비는 지금 엉망인데 자꾸 정부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박의 견해고 주장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도 뭐 어떤 견해와 주장이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드만삭스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는 한국에서 중국 투자나 중국 통계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을 대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중국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뭐든지 뉴스라든지 뭘 해석할 때는 다분히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은 그 개인, 그 기관, 그렇죠. 그 국가에 따라서 똑같아요. 네, 다 같은 숫자를 같이 보지는 않죠. 해석을.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5%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전에 중국이 10%, 8%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네, 했죠.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스테이터스 위치가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8% 성장은 그렇죠.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5% 정도 성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건데 엄청난 수치예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양해가 진행 중인데 시진핑 그 이제 정부가 성장률 5% 올해 5% 성장할 거라고 그렇죠. 제시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서구권 전문가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진짜 5% 성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고 맨날 그러죠. 항상 그 얘기를 10년 동안 해왔어요. 무슨 제가 2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자국 내 경제 수준, 발전, 성장 수준이 어느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5% 정도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머징 마켓에서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박이 볼 때는 중국이 발표한 5% 성장을 올해 달성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신뢰라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올해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뭔가를 한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하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돌리지 않으면은 5%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5%를 딱 맞추겠다. 그럼 뭐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 KDI가 발표하는 것은 항상 3%예요. 다 맞추지는 못하죠. 맞추지는 못해요. 올해는 2.6%로 했죠. 3%가 아니고. 네. 그럼 맨날 3% 하다가 이제 2%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올해 IMF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의 시장 전망치는 지금 한 1%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고 볼 수 있죠. 제시를 한 거 지금 5%를 제시했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4%, 4.5%대를 예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3%대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박의 견해를 전해드린 거고요. 잘 되길 응원해야죠. 모든 국가들이 잘 돼야지. 뭐 아니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이거. 당연히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게 좋은데 현재 지금 중국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외부의 이제 평가들이 자꾸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우리도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항상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베트남이 됐든 잘 돼야 그러자 우리도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저쪽 안 되면 우리가 잘 된다? 그런 제가 흑백 논리는 안 돼요. 그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한국 경제가 잘 된다? 그러긴 쉽지 않죠. 그건 뭐 저희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끝으로 자, 지금 중국 증시 바닥론이 지금 국내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 뭐 한국 분들이 전혀 투자를 최근에 안 했는데 가장 최근 들어서 투자금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 바닥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중국 증시 바닥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바닥을 지난다고 봐야죠. 바닥을 지나고 있다.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좀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봐왔는데 저 정도의 주식이 회사가 저 정도의 가격으로 가고 있다. 분명히 싸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냥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비아디라든지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함을 했잖아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저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싸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체감으로 봐도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블룸버그 여론조사 한 걸 제가 이제 몇 개를 봤는데 향후 5년 안에 주식시장이 그래도 가장 향상될 수 있는 국가, 지역이죠. 지역들을 뽑아라 또는 업종들을 뽑아라 그러면은 사실 중국 쪽 회사들이 또 많이 들어가요. 포함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게 이박의 견해고 이제 서구권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10년간 투자. 자, 그래서 이건 각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하여튼 디베이트 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중국 증시 바닥인지 아닌지 또 업종별로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텐데 잘 찾아보면 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또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전반적인 분석들 또 기사들 또 리포트 보고서들 잘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긴급하게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경제, 중국 증시 바닥이냐 아니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10년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견해를 전해드렸고요. 보시고 또 각자 또 견해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